네, 시장 변동성이 크고 개별 종목 투자가 쉽지 않을 때는 이제 ETF를 통해서 자산 증식에 나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피난처라 불리는 ETF 시장 동향과 주목해볼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정성인 ETF 사업부장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올해 처음. 네, 올해 처음입니다. 네. 우리가 화요일 날 ETF 다룬 것도 오랜만인 것 같고. 자, 저기 부장님.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제는 약간 좀 지쳤다 할까. 아이 뭐 그러려니 하고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 막 네.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관세 영향이 적은 쪽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른바 관세 무풍지대. 지금 ETF 시장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트럼프 2기 정권 네. 들어가지고 관세를 이용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관세 너무 지겨워. 이제 관세가 좀 무관한 업종으로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어. 네. 라는 이제 수요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업종이 현재로서는 바이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방산, 엔터 요 정도가 지금 꼽히고 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ETF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제조업과 달리 어쨌든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측면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오 쪽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와 바이오.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영향도 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 템퍼스 AI라는 종목이 굉장히 맞아요. 주목을 많이 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고가. 네, 맞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다고 해서 더더욱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예. 네,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스타게이트의 핵심 종목이다라고 꼽히면서 이 부분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의료 쪽이 AI와 결부가 되면서 이제 혁신적인 매출의 성장이나 기술의 개발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AI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샘 얼트먼이 네. 챗 GPT를 의료용으로 한번 개발해 보겠다는 얘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또 그에 따른 영향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ETF 시장에 보면은 저희 키움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움 의료 AI ETF라는 종목이 이제 의료 AI 관련된 종목이 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류닛, 뷰노와 같은 AI 의료 관련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서 2월 초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무슨 템퍼스 AI. AI. 그걸 그래 낸시 펠로시가 갖고 있고 그러다가 샘 올트만이 방한한 와중에 AI하고 의료 부문하고 접목시키겠다 하면서 종목까지 언급을 했나요? 그건 아니죠. 종목을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안 했는데 네. 종목은 펠로시 누님이 찍어줬고 네. 그러니 또 우리 확 한번 들어갔고 시세 많이 내진 것던데.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네. 자산이 한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포트폴리오를 딴 ETF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투자에 굉장히 예. 뭐 유능하시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관심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워렌 버핏 옹보다 나은 것 같던데. 네, 최근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캐시우드보다도 나았고 네. 대단하신 분이셔. 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하니까 지금 나오는 게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구리라든지 이런 쪽 가격이 급등하니까 관련 ETF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면서요. 네. 일단 뭐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구리와 같은 원자재들이 관세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죠, 가격이. 네. 아마도 이제 관세가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전에 이 원자재에 대한 재고를 좀 확보하기 위한 수요 측면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에 뭐 미스터 코퍼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경기를 좀 선행하는 원자재인데 국내 구리 관련된 ETF가 총 2종목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덱스 구리 선물, 얘는 환 해지형이고요. 네. 타이거 구리 실물 이렇게 2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성과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덱스 구리 선물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환 오픈되어 있는 타이거 구리 실물은 조금 성과가 떨어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은 사실 저희가
장기적인 추세를 전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내용까지는 감히 덤비지 못하겠고 오자 탈자만 잡겠습니다. 구리 미스터 카프가 아니고 닥터 카프. 아, 닥터 카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경기가 좋을 때는 네. 구리 가격 오르고 경기 빠질 때 구리 가격 안 좋다고 붙인 말인데 지금 장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이제 주식시장 우상향 합니다만 이 와중에도 또 보면은 하방 배팅하는 분들이 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월가나 우리 여의도나 할 것 없이 또 그쪽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지금 그쪽은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입니까? 하방 배팅 쪽. 네, 최근에 일단 주식시장에 사실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수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1월 들어서 일단 탄력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그래요. 2월도 네.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말씀해주신 뭐 관세 우려도 있고요, 경기 둔화 우려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앞으로 더욱더 큰 상승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하락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TF 시장에는 인버스 투자 상품들이 네, 좀 예. 많다 보니까 제가 그 최근 일주일 개인 투자자분들 순매수 현황을 좀 들고 나왔는데 보면은 일단 1위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ETF가 올라 있습니다. 뭐 고버스라고 표현하는 하락의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인데 2배짜리? 네, 2배짜리 상품인데 얘가 지금 순매수 뭐 일주일로도 상위 올라와 있고 뭐 시계열을 좀 넓혀서 한 달 또는 연초 이후로 봐도 계속 지금 가장 상위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 회복 자체는 아직까지 조금 네.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뭐 미국의 대표 지수나 그리고 이제 그 에이스에서 나와 있는 KRX 금연물 ETF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수요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 또 관세 무풍지대로 투자자가 몰린다라는 얘기로 봤을 때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업종을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AI 소프트웨어 대표적이잖아요. 네. 최근에 또 미국의 팔란티어 테크 보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3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120잖아요. 예. 그 뭐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결합이 되면서 최근에 더욱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AI 소프트웨어의 그러면 핵심 종목이 뭐냐? 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뭐 오라클도 있고 팔란티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은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는 부분은 말씀하신 팔란티어인 예. 것 같아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관세 전쟁에서 좀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그 미국 중심의 AI 성장, 그리고 이제 국가의 성장과 함께하는 AI 활용, 이런 키워드들이 좀 마저 떨어지면서 소위 또 AI 방산주로 또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팔란티어가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프로그램인데 국방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좀 분석해낼 수 없는 데이터들을 좀 분석해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얘가 유명해진 이유가 그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오사마 빈 네네네. 라덴이 미군에 의해서 사살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제 이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이 핵심적인 역할을 좀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 자체는 미국의 FBI나 뭐 CIA와 같은 국가기관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민간 비중이 좀 올라와서 그렇죠. 지금에는 5대5 정도 수준까지 이제 네. 매출 비중이 좀 올라오면서 결국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2월 초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예.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대부분 시장 컨센의 20% 넘게 상회를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예. 2월 초에 급등을 했고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분명히 좀 있는데 어쨌든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매출에 이어서 이 수익까지 연결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질문하시길래 한번 오늘도 한번 눈호강 함 시키려고 차트 한번 보려고 들어가다가
바로 위에 거 눌렀더니만 팔라틴 테크놀로지라고 또 회사가 있네요, 미국에. 뭐요? 팔란티어가 아니고 팔라틴 테크놀로지라고. 아, 근데 얘는 또 한번 차트 클릭해봤더니만 팔란티어는 이러고 있는데 얘는 지금 수십 년째 이러고 있네. 야, 이게 참. 거기는 뭐 하는 회사예요? 챗GPT에 여쭤보시기를. 뭐 팔란틴 테크. 팔라틴 테크놀로지스라고. 팔라틴. 아. 팔란티어가 아니고 팔라틴. 팔라틴. 한 달에 3만 원씩 쓰는데 빨리 지금 물어보세요. 아깝잖아. 3만 원. 일단 방송 끝나고 방송 물어볼게요. 끝나고. 예. 야, 그런데 인버스도 그렇고 아까 보여주신 수익률 보니까 뭐 주간 단위이긴 합니다만 금 빼고는 딱히 뭐 이렇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갇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는 놈 안 가는 놈. 그러면은 지금 오늘 궁금한 거 아니 부장님 ETF를 하면 최소 10종목 맞습니까? 네. ETF가 되려면은 네. 그러면 여기서 더 집중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뭐 그냥 기본적으로 10개만 딱 구성해서 ETF로 가시나 봐요. 네. 그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네. 가장 익숙하신 ETF는 예를 들어서 뭐 S&P 500 지수에 투자하시는 ETF, 뭐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시는 ETF 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종목들은 500 종목, 200 종목, 뭐 이렇게 100 종목 예, 정도에 예. 투자하시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그 말씀하셨다시피 압축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상품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행 규정상으로는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일단 10종목 이상이 구성이 되면은 상품으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소 10종목만 가지고 투자하는 ETF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ETF 시장에서는 테마형 ETF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테마형 ETF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스가 굉장히 넓진 않은 상품들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인정하는 주도주만을 가지고 좀 가면서 나의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상품들이 좀 유행을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상장된 상품들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타이거 미국 방산 탑10 ETF 라이즈 바이오 탑10 액티브 ETF, 뭐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ETF 이런 ETF들이 대부분 10개 종목만 가지고 상장을 한 ETF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채권 혼합형 ETF들도 최근에 또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특히 이제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안전자산에 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합형으로서 좀 주식의 노출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혼합형 그 중에서는 단일 종목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주식 한 종목 그리고 네. 나머지를 채권 9종목으로 해서 투자하는 상품을 죄송합니다. 투자하는 상품을 좀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채권 혼합, 엔비디아 채권 혼합 이런 형태로 단일 종목 채권 혼합형이 좀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단일 투자 종목이 있다 보니까 이 투자 기업에 대한 높은 성장성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상품 앞에다가 무슨 뭐 히어로즈 이런 거 안 하고 아예 키움으로 예? 제가 그 1월에 출연을 안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그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이 예.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코세프 그리고 코세프. 히어로즈 이게 예. 두 개의 브랜드를 예, 좀 혼용해서 그랬죠. 사용을 했었는데 예. 예. 저희가 이제 1월 14일자로 어. 이 혼용을 좀 없애고자 없애고. 브랜드를 키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훨씬 직관적이고 차라리 좋은데요. 직관적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네. 이 방송을 저희 사장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 대충 그거 있잖아요. 예,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중에도 자기들 돈벌이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고객들한테 좀 이렇게 그래도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지가 어느 정도 성적표가 이렇게 누적돼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뭐 매번 이렇게 ETF 하면서 저거는 어느 회사 거죠 하면서 아는 척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아까 저기서 그러면 팔란티어하고 국채 30년 거기는 그러면 팔란티어와 국고 30년 두 개만 더 간다고요?
그건 아니죠. 네, 사실은 이제 국고채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가 뭐 국고 30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채권도 나름대로 종목들이 좀 있어요. 종목들이 그렇지. 국고 30년 네. 안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24-2, 24-4 뭐 이런 발행 시점에 종목들, 따라서. 네,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식은 한 종목이지만 채권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9종목 이상이 들어가야지만 10종목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최근에는 혼합형들이 좀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도 이제 팔란티어 뭐 아니면 기존의 또 AI 주도주 엔비디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ETF 출시됐다면서요? 네. 예. 이 질문을 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사실. 예. 네, 뭐 팔란티어 얘기를 좀 제가 좀 장황하게 했는데 뭐 워낙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주식이고요. 네. 뭐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은 조금 낯서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AI 시대의 좀 주도주들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혼합형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혼합형들이 대부분 네. 단기 채권으로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채권형 자본 차익에 대한 부분은 좀 수혜를 받지 못하시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AI에 대한 수혜와 함께 이 미국 장기채 자본 차익까지 함께 좀 누려볼 수 있는 상품을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출시를 했고요. 일단 두 종목입니다. 네. 키움 팔란티어 미국채 30년 채권 혼합, 그리고 뭐 키움 엔비디아 미국채 30년 채권 혼합, 이렇게 두 종목인데요. 일단 지수의 구성은 팔란티어 30%, 미국채 30년 70%, 엔비디아 30%, 미국채 30년 7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그 쉽게 생각하시면 엔비디아와 미국의 TLT를 같이 투자하신다, 한 종목에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특히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항상 가장 큰 고민이 70%는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지만 네. 나는 주식에 좀 더 투자하고 싶은데 꼭 채권형에 30%를 투자를 하도록 이제 규정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좀 고민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혼합형 같은 경우에 지금 채권 혼합형이다 보니까 이 30%를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예. 예를 들어서 주식형 70%와 이 30%의 뭐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채권 혼합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결국 내 퇴직연금 내에서 주식 포지션 자체가 70% 플러스 이 30에 들어있는 30%니까 9%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식에 대한 노출도를 가장 크게 가지고 가고 싶다. 그 중에서도 뭐 미국 AI 산업에서 주도주들을 좀 가지고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좀 투자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해지를 좀 해놓은 상품이에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환 변동보다는 순수하게 이제 주식의 수익률 그리고 채권의 수익률만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정 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현 시점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상품인 거는 맞아요. 지금 화면에 나온 거 보니까 AI 주도주인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네. 또한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라고 다들 인식하는 여기서 장기채 투자 결국 채권에서도 현재의 고수익 플러스 잘하면은 어떤 채권에서의 캐피탈 게인도 기대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환율 부분은 해치를 딱 걸어 놓으셨고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상적인 상품인 건 맞는데 단 하나 리스크는 있죠. 여기서의 모든 가정이 꺾여서 한번 위기 상황이 온다. 결국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깊은 조정이 온다. 그리고 금리가 튄다. 그 와중에 환율까지 뛰어버리면은 이제 저 상품에서는 이제 조금 모든 상품에 있어서 안전빵 이거는 확실하다 하는 건 없어요. 결국은 끝에 가면 선택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혼합형 ETF가 가지는 장점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에 한번 크라이시스가 와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그 상황에서 채권 금리도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거든요. 네, 상관관계 자체가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결국 안전자산 쪽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채권에서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네. 무엇보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금리의 상황 자체
자체가 일단 뭐 미국 채 10년만 하더라도 지금 4.5% 정도 예. 수준이기 때문에 그 고금리의 매력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플러스 자본 차익까지 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상쇄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오히려 이제 주식형 ETF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주식시장이 한 번에 좋지 않은 출렁임이 영향을 받으면 있으면은, 예. 굉장히 이제 투자 수익률 또 나의 연금 자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혼합형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자산 배분의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룰도 7대 3으로 네. 좀 섞으라고 예, 좀 되어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대안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